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요즘 시장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죠? 강남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가 10개월 만에 하락을 했습니다. 또 패닉바잉이 끝나고 나니까 매수 심리는 7주 연속 하락하고 있어요. 계속 오른다던 시장에 이상 신호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데도 언론은 대세 하락이 아니고 숨고르기에 그칠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선거까지 지금 유예된 상황이고 사람들이 집값 오른 거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지금 망설이고 있지만 다시 집값이 오를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줄 사람도 없고 사줄 돈도 없는 게 현실인데 이런 건 전혀 고려치 않아요. 상황이 이렇게까지 온 데는 언론의 역할도 있었지만 부동산 시장의 냉각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생각을 해서 연착륙을 기대하면서 안일하게 대처했던 정부의 문제도 매우 큽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산불이 났으면 불이 번지지 않게 과하게 대응을 해서 초기에 진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불이 꺼지는 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착륙을 기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연착륙은 물 건너 갔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었고 이제 그 충격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수많은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출범 초기에는 불이 붙은 지역만 규제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옮겨 붙었죠. 여기를 막으면 저기가 튀어오르고 저기를 막으면 또 다른 곳으로 가서 투기꾼들이 활개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이 부동산 투기판이 되었어요. 또 각종 세금 혜택을 주면서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해서 투기의 꽃길을 깔아줬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꺼지지 않도록 찔끔찔끔 규제하고 다주택자 꽃길을 깔아준 게 정부의 첫 번째 대응이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광풍에 휩쓸리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진정되지 않으니까 세금을 강화하고 대출을 규제하고 분양가 상한제 실시를 하겠다고 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 그제서야 대응책을 마련하는 뒷북수습을 통해서 이미 빠져나갈 사람은 다 빠져나가도록 구멍을 남겨뒀어요. 초창기에 서울이 뜨겁다고 하니까 서울 규제하고 경기도 냅두고 그러니까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온갖 지역으로 투기 세력들이 퍼져나갔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지역이 불바다가 되고 난 후에야 전체를 규제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규제를 안 한다는 거, 집도 안 팔리고 그만큼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를 안 하는 건데 규제 안 하는 게 호재라면서 전국에 투기판이 벌어지고 나서야 규제가 됐어요. 임대주택, 말도 안 되는 과도한 세제 혜택을 줬죠. 기존에 원룸 여러 채 운영하면서 임대소득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임대사업자죠. 그런데 아파트 여러 채 사는데 그것도 임대사업자라고 인정을 해주면서 임대사업자 혜택을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편법적인 수단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투기의 꽃길을 깔아주고 난 후에 3년 만에 혜택을 줄인다고 했지만 이미 이전에 등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비규제가 각광을 받았던 이유, 그만큼 전매 기간이 짧고 대출도 많이 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간 건데 돈 없는 사람이 분양받아서 피받고 팔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투기가 판을 쳤는데 결국 돈줄을 재어야 이게 안정될 수 있는 건데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찔끔찔끔 하다 보니까 버블을 키웠어요. 돈줄을 재는 것도 그들이 활용하는 각종 구멍들을 찾아서 한 번에 했어야 되는데 터지면 메꾸고 터지면 메꾸고 하는 방식으로 대출 규제도 들어갔어요. 15억 초가 규제하니까 9억 이하가 뜬다고 해서 9억 이하 집 대출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었죠. 전세자금 유용해가지고 이걸로 갭 투자하는 거 막지 않고 있다가 대부분 이렇게 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막았습니다. 이게 바로 뒷북이죠.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투기에 활용되던 거 뒤늦게 제한이 들어갔지만 이미 받은 사람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또 입주권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구멍이 있으니까 레버리지를 극도로 활용해서 부동산 투기에 뛰어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가계는 엄청난 빚더미에 올라앉았어요. 가계 기업 빚 합쳐서 GDP 2배가 넘고 작년 한 해 동안 18%가 넘게 올랐습니다. 주택담보대출도 엄청 늘었고 그거 말고 신용대출로 많이 땡긴 사람들이 많았죠. 이제 신용대출까지 규제에 들어갔지만
이미 땡겨놓은 빚은 산더미같이 쌓여 있어요. 문제는 빚을 갚을 만한 소득이 없다는 거고, 이게 바로 전체적인 위험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정부의 실책은 돈줄을 재는데 너무나 느슨했다는 거죠. 확실히 죄지 않았습니다. 또 여러 채 갖고 있으면 부담이 돼야 이런 짓을 안 하는데 부담이 없게 했어요. 필요 없는 집을 갖고 있는 건 엄청난 손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취하고도 1년 가까이 유예기간을 주었습니다. 빠져나갈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여유있고 긴 시간을 준 거죠. 그 시간 동안 최대한 비싸게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 결과 그 비싼 가격에 패닉바잉한 젊은이들이 그 집들을 떠안았습니다. 특별히 뭔가 한 게 아닌데 그냥 예전에 샀다가 팔면 시세 차익이 생겨서 사람들이 뛰어든 건데 이러한 불로소득에 대한 양도세 강화 조치하겠다고 하고 유예기간이 1년이나 됐죠.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상대방을 굉장히 어리숙하게 봤어요. 프로를 상대해야 되는데 프로를 대하는 마음이 아니라 아마추어를 대하듯이 생각을 한 거죠. 수법은 너무나 뻔합니다. 정책이 발표되고 규제가 들어가면 그렇지 않은 곳이 오른다고 이야기를 하죠. 또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린 시장에서 대출 활용하지 않으면 바보라고 이야기하면서 단기간에 차익을 볼 수 있으니까 수억의 빚을 내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부추겼습니다. 단기간에 치고 빠지는 거 못하게 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해서 실제로 살려는 사람만 사라고 얘기를 했더니 공급 부족을 들고 나왔죠. 분상제 하면 이제 앞으로 건설사 절대 공급 안 한다. 그래서 공급이 부족해질 거다라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폈는데 이게 시장에 먹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많은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서울을 대체할 대체 주거지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 또 분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만큼 많은 세금을 들여서 추가적으로 수많은 집을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할 여지도 없이 그냥 공급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급을 해준다고 해서 조금 잠잠해질만 할 때 또 정부는 실수를 했어요. 임대차 3법 취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어설프게 도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빌미가 돼서 전세난 때문에 또 집값이 오를 거다라는 시장의 논리를 만들어 줬습니다. 전세 계속 말씀드렸는데 철저하게 실수요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전부터 임대인은 받을 수 있는 최대의 금액을 전세금으로 받으려 했었고 임차인은 그걸 채워줄 수 있으면 채워줬고 아니면 그 지역을 떠나는 선택을 했습니다. 임대차 3법 하면 전세 다 사라져서 월세로 다 바뀔 거라고 했지만 전세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전셋집은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좋은 정책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에 큰 혼돈을 줬는데 그 이유가 바로 애매한 실거주 갱신거절 조항이죠. 편법으로 사람들을 쫓아내고 전세가를 올릴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거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한 정책을 원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할 때 전월세 신고제는 도입이 안 됐죠. 그렇지만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값이 오른다고 연일 언론에서 떠들어대고 이러한 부정확한 정보에 사람들은 불안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패닉바잉에 동참하게 만들었어요. 정부의 정책 방향성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실책을 했어요. 가장 큰 잘못은 신뢰성을 잃은 거죠. 정책을 편 사람들의 연결성이 없었습니다. 정부의 의지와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사람 관리 못한 잘못, 이게 엄청난 영향을 줬어요. 또 제가 2년 동안 수상한 거래, 자전거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그냥 방치를 했죠.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루하루 보도되는 신고가 경신 기사에 마음 졸이고 있는데 이걸 정보 공개라는 미명하에 무분별하게 방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짓이었음이 밝혀지고 나서야 이제서야 겨우 취소 내역을 공개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정책의 미스 속에서 시장은 불바다가 됐어요. 정책하는 사람들 머리 꼭대기에 있는 게 투기꾼입니다. 정부는 부동산이 꺼지면 우리나라 경제가 흔들릴까봐 몸살려 가면서 살살 다뤘고 그 결과 온 국민은 부동산 블루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제 기회를 잃었죠. 신뢰를 잃었습니다. 내년에 정권 교체에 55%가 찬성한다고 기사 나왔죠.
정권 교체가 국민적 열망이 됐습니다. 정부가 처음에 의도했던 정책의 방향성이라든가 옳았던 부분마저 이제 전부 다 폄하되고 결국 부동산 시장을 이 지경 만든 장본인으로 낙인 찍히게 되었습니다. 결국 부동산이 민심 이반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게 만들었어요. 지금 계속 읍소하고 있죠. 연일 반성하면서 다시 기회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리 읍소해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민의 매가 아프다고 하면서 각종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토지 징벌세, 검찰 투입, 또 비주택에 대해서도 LTV 적용하겠다고 하고 부동산 거래 분석원 출범을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늦었습니다. 아직도 정부는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규제 없고 전매 제한이 된다고 투기의 온상이 된 게 아파텔이죠. 단타로 먹어보려고 계약금만 내고 뛰어든 사람들, 결국 최종 피해자는 그걸 피주고 산 사람들입니다. 여기도 대출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진작에 막았어야 되는 대출이죠. 아파트? 아파트 아니에요. 오피스텔이죠. 오피스텔과 아파트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은 이거라도 못 살까봐 수억의 피를 주고 이걸 사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 빚내서 사게 해주는 게 정말 옳은 길일까요? 당연히 아닌데 청년층의 주거사다리 제공하는 방법으로 지금 대출 규제 완화해 줄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는 풀어준다? 이미 닿을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버린 집값이 분노의 원인인데 빚 더 많이 지고 가장 꼭지점에서 거품 낀 집을 사라고 지금 젊은 사람들, 실수요자들을 등 떠밀고 있습니다. 집값을 예전으로 되돌리는 게 우선이지 사람들한테 대출 완화해서 그 거품 낀 집을 받아주라고 하는 게 우선이 아니죠. 그런데 이걸 고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일어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버블 경기 후반부터 실물 경제와 자산 가격의 차이로 경제가 삐걱거리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버블의 끝점에서 급속도로 금융 긴축 정책을 펴고 총량 규제에 들어가면서 신용 경색이 나타났고 그 결과 잃어버린 20년이 왔습니다. 일본이 20년을 잃어버리고 싶어서 잃어버린 게 아니죠. 결국 소득 수준을 한참 벗어난 거품은 꺼질 수밖에 없고 그 빚이 정리되고 정상화될 때까지 다시 떠오르기 힘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 너무나 닮아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주택시장 극점에 와 있어요. 웬만한 소득으로는 평생 가도 집을 마련하지 못하는 수준에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급속도로 꺼져서 온 경제가 파탄나는 걸 막기 위해서 연착륙을 기대하면서 찔끔찔끔 정책을 했지만 결국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폈습니다. 여기에 정권의 운명은 위기 상황에 와 있죠. 부동산 시장을 잡는 것과 정권의 운명은 그 궤를 같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기에 부동산 시장의 빅브라더가 될 수 있는 분석원 설치까지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출의 총량 규제도 들어가죠. 올게 왔어요. 역병 사태 때문에 또 각종 이유 때문에 계속 유예해주고 버블을 키워왔지만 이제 더 이상 둘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거기에 정권의 운명까지 걸렸기 때문에 이제 버블을 터뜨릴 쇠꼬챙이를 끄집어냈어요. 올게 온 거죠. 이제 시장은 연착륙은 없어요. 빚을 진 사람과 빚이 없는 사람, 그 삶의 질의 차이는 극명할 수밖에 없어요.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